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소식과 정보를 든든한 한 끼처럼 전해드리는 지식 한 끼의 김효빈입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한 끼지만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텨낼 유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식사는 오늘 하셨을까요?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꼭 밥을 챙겨 먹고 왔는데요. 컵밥을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컵밥이 누들이 들어간 컵밥인데 그 위에 다양한 소스가 비벼져 있거든요. 그래서 먹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네, 그래서 드셨구나. 먹고 싶어요. 어떤 소스였죠? 이게 다코야끼에 들어가는 네, 소스인데요. 굉장히 소스구나. 맛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행복해요.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 뭐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오트밀 계란죽 오트밀 해먹고 계란죽. 왔습니다. 네, 오트밀 계란죽 직접 해먹고 왔어요. 그것도 뭔가 다이어트식 같은데 다이어트식인가요? 맞아요. 건강식이긴 한데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가볍게 챙겨 먹고 싶어서 챙겨 먹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단호박 샐러드를 먹고 왔는데요. 얘기해보니 저번 주에는 단호박 죽을 먹고 왔다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맞아요. 또 단호박 샐러드를 먹었네요. 네, 그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네, 요리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드릴 한 끼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죠. 정신 차려보면 하루가 벌써 끝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천천히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느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아나운서는 혹시 의도적으로 좀 느림을 실천해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요,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기 위해서 되게 여러 번 씹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먹기 네, 위한 노력. 맞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화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느림 실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크게 없긴 한데 느리게 뭐 산책하기 이런 것도 느림 실천일까요? 그럼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느리게 걷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예인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적 여유가 좀 있거나 바쁘지 않을 때는 좀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좀 음악 감상도 하고 좀 여유를 즐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쉬는 날을 만들어서 그 날에는 이제 좀 밀린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밀린 집안일도 하면서 여유를 갖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 역시 시간의 속도를 잠시 늦추는 이야기입니다. 나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이 준비됐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한 끼 소식은요, 바로 느린 우체통입니다. 네, 느린 우체통은요, 편지를 쓰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우체국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두 분은 알고 계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들어본 적도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향수 공방에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이런 체험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1년 뒤에 나에게 쓸 편지를 써서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 1년 뒤에 받아보고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 하고 그쵸. 굉장히 네. 놀랐던 기억이 네.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그때 추억이 조금 떠올라가지고 조금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네, 싱숭생숭하죠.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인 아나운서는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경험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보기는 했었어요. 약간 산책로나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나 10년 뒤에 이제 그쵸, 도착하는 네. 뭐 맞아요. 우체통? 이런 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만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할 수 있을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을 비롯해서 전국에 총 300곳이 넘는 324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가 운영하는 느린 우체통은요, 경북 포항 호미곶 광장, 그리고 경기 파주시에 있는 임진각 평화두리, 대구 김광석 거리, 네, 그리고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 등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설치된 느린 우체통은요, 이곳에 편지를 넣으면 정확히 365일 뒤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관광지나 공공기관에 설치가 돼 있고요. 직접 송구실로 쓰는 엽서와 그리고 편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얼핏 지나치면 그냥 포토존이구나라고 지나칠 수도 그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서비스들이 딱 요즘 감성에 뭔가 알맞지 않나 싶은데요. 네, 요즘 감성에 알맞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그리고 성인에게,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소원이나 다짐을 적는 이런 방식이 심리적 안정감과 그리고 정서적 힐링을 준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느린 우체통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서서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 성북구는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음치유 우체통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광주 양림동은요,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참여해서 느린 편지 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정서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확장이 됐군요. 그럼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 연결로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단지 내가 우체통에다가 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을 해서 심리적 안정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디톡스 많이 들어봤는데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오, 하고 있나요? 네, 자기 네. 전에 이제 핸드폰을 5분만 봐야지 이렇게 아. 하다가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새벽이 되죠. 네, 이러면 이제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그 피로가 누적이 되다 음. 보니까 자기 전에만큼은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자. 이제 침대에서만큼은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나름의 네.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좋죠. 하인 아나운서는 해보셨나요? 저는 해보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네.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워낙 이제 미디어에 영상이랑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또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핸드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디지털 디톡스가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두 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디톡스는요,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뇌와 마음을 잠시 휴식을 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이 정말 현대 사회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알림이 하루 100개 이상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네요. 네. 네, 그렇죠. 굉장히 끊임없는 그런 채팅과 정보, 그리고 뭐 영상,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로는 계속 쌓이고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계속 비교를 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서 이제 감정 기복의 어려움도 겪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디톡스는요,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더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요.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고, 감정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인간관계에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겠죠. 실제로 느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시간 디지털 기기를 끄고서 휴식을 취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넘어가서 느린 우체통과 관련된 슬로우 라이프 실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슬로우 시티가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슬로우 시티를 아실까요? 슬로우시티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네. 슬로우 시티. 저도 들어본 적은 들어본 있는데 적은 확실하게는 몰라요. 네, 저도 슬로우 시티를 찾아보면서 한 도시 자체가 슬로우를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시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북 완주군과 같은 그런 지역 전체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분위기로 꾸며졌는데요. 마을 북카페, 그리고 농촌 체험, 길 위에 우체통까지 다 느림이 테마라고 합니다. 네. 슬로우시티가 따로 존재하다니 저는 좀 느리고 여유 있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전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네. 됐는데요. 사실 요즘은 빨라야 잘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지만 오히려 느림이 더 가치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느림을 실천해보는 것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느림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실천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스마트폰 없이 30분을 산책하는 게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산책을 하다 보면은 결국 산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이때 지금 한 번쯤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느린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느린 음악 듣기는요. 유튜브에 SNS에 검색하셔서 음악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가져가면요. 정서 안정에도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날도 따뜻해졌고 산책하기도 좋아서 스마트폰 없이 느리게 산책해보는 걸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 MZ세대는 요즘에 빠른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느린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해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반대로 아날로그적 경험에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느림에 대해서 듣다 보니 또 다른 슬로우 트렌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슬로우 트렌드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슬로우 패션이 있는데요.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천연 소재로 되어 있는 옷들을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슬로우 푸드도 있습니다. 네, 패스트푸드를 지양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유기농 채소와 관련된 그런 음식을 지향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슬로우 관광이 있는데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명 명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모두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만큼 더 깊은 만족을 주는 방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소비자의 인식이라고 합니다. 속도보다 의미를 택하는 것이 더 낭만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 문화가 이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나 느리게 걷기 이런 것들이 요즘 가장 필요한 자기 돌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쯤 느림의 순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오늘은 느림이 산업 전반까지 바꾸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위해 천천히 쓰는 시간,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일수록 가끔은 느리게 걸어야 더 많은 것이 보이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한 끼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지식 한 끼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트렌드와 문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식 한 끼 시간입니다. 하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지식을 배부르게 먹어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스포츠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이제 가끔 야구를 보러 이제 지인들을 따라갈 때가 있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신나고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네. 야구를 잘 모르는 저도 가끔씩 가면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 나연 아나운서 있나요? 네, 저는 어릴 적에 축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는 맥모닝을 사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큰 TV로 네. 축구를 보기도 했어요. 오. 네, 그런 경험이 정말 특별해서 기억에 남는데 요새는 좀 시간이 없어서 경기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러셨구나. 아쉬워라. 하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요. 야구도 봅니다.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보시네요. 그래서 K리그 주로 보고 해외 축구도 보고 요새 이제 야구, KBO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스포츠 시간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바로 스포츠 주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스포츠 주간 들어보셨나요? 스포츠 주간. 네, 저 같은 경우도 주간?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스포츠 주간이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쵸. 뭘까 궁금한데요.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네. 들어봤는데요. 바로 이번 주가 스포츠 주간이었다고 해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스포츠 기본법에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지정된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기간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볼 때 처음 알게 됐는데 벌써 올해로 63회째라고 해요. 정말 오래됐죠. 네, 63회라고 하면은 60년이 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같은데 그러면 스포츠 주간이라고 했을 때 특별한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올해에는 이제 26일까지 대국민 스포츠 활동 장려 캠페인인 당신의 스포츠를 보여주세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여자가 스포츠 활동 모습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하면 한 건당 1,000원이 적립돼서 스포츠 소외 계층에게 기부가 되는 뜻깊은 캠페인입니다. 와, 스포츠 활동을 인증하면 기부까지 된다니 참여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참여율도 높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스포츠 취약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 관람권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참여 기회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포츠 주간에 맞춰서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 주간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아까 경기 보는 거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특히 요즘 KBO가 진행이 되면서 야구 인기를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더 넓게 보시는 분들은 이 MLB까지 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뉴욕 양키즈 팀의 양키 스타디움 속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양키즈라는 팀 두 분 알고 계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이제 야구를 자세히 알진 못하다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박찬호 선수가 이제 맞아요. 처음으로 들어갔다. 네. 네, 요 정도는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야구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네, 그래서 열심히 뭘까 상상을 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에 있는 이제 팀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선수가 뛰었던 이제 박찬호 선수, 그리고 이어서 최지만, 박효준 선수가 속해 있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MLB를 보시는 한국인들에게는 좀 친숙한 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양키 스타디움에는 약 50여 개의 히어링 루프존이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히어링 루프존은 청각 보조기기를 착용한 사람이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북적이는 공간에서 이 청각 보조기기로 말소리가 깨끗하게 들리는 신기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어링 루프존이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들도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정말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고요. 이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매표소 안내대, 매점, 굿즈샵 이렇게 어디서든 히어링 루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종이와 펜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서 필담 요청 시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모든 관람객이 편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들도 세심하게 배려할 만큼 미국의 국민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기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경기장 관람 편의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직접 몸을 움직이며 운동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소식들도 있다고요? 네, 또 요즘에는 이렇게 워낙 지역 곳곳에 생활체육대회들이 개최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네, 생활체육이라고 하니까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을까요? 맞아요. 네. 요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활체육, 취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하는 거를 혹시 좋아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경기를 보는 것보다 제가 직접 진짜요? 네,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볼링 아니면 뭐 수영, 스키 이런 좀 동적인 스포츠를 굉장히 즐겨합니다.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나연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액티비티 했던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새는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 폼롤러 아시죠? 알죠, 네. 알죠. 폼롤러로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스트레칭 좋죠.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그것도 운동이죠. 맞아요. 운동이죠. 네. 저는 요새 성인 취미 발레 시작했습니다. 발레 네. 하시군요. 그런데 아직 2달 차밖에 안 돼서 아직 좀 병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그래도 체력을 끌어올려 보려고 한번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 보면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클라이밍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계속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들이 정말 많이 열린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경북 문경에서도 지난 19일에서 20일에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검도 그라운드 골프, 배구, 게이트볼, 사격 등 이 14개의 종목이나 구성돼 있었는데요. 무려 4,200명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14개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종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소소하게 몇 종목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1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네, 또 다른 대회도 많을까요? 네, 정말 많은 대회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강원도에서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진행됐었고요. 이 횡성 실내체육관 등에서 18개 시군 3,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15개 종목을 즐겼습니다. 또 속초시도 제34회 속초시 협회장배 동호인 축구대회랑 제7회 속초시 협회장배 족구대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네, 축구랑 족구는 특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굉장히 참여율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아요. 참여율이 정말 높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속초시가 올해 이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2개 생활체육 종목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 협회장기 대회, 하반기에는 속초시장기 대회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걸 이렇게 좀 즐기신 분들은 많으셨겠지만 이렇게 생활체육대회가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지역 곳곳에 꾸준히 열리고 있는 이런 대회들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여까지 하시면 더 즐거운 취미생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생활체육대회들이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거를 보니까 괜히 저도 운동을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다짐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따뜻해진 만큼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볼링을 좋아한다고 아까 언급했었는데요. 생활체육대회에 볼링 대회도 있다고 해서 추가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볼링 대회인데요. 대한생활체육볼링협회가 주최한 대회로 전국의 볼링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행사입니다. 볼링 동호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는 개인전과 3인조 단체전이 있다고 하니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사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 생활체육은 단순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스포츠 산업의 매출액은 8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활체육 활동을 꾸준히 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연간 평균 43만 원, 약 8%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종목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1039에서는 풋살처럼 활동적이고 이제 팀워크가 필요한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4050 세대에서는 테니스와 탁구의 장점을 합친 피크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70 세대는 비용 부담도 적고 매우 쉽게 배울 수 있는 파크 골프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필라테스나 패러글라이딩처럼 과거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종목까지 등장하며 생활체육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SNS에서도 유명해진 인증샷 열풍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런 이색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스포츠 주간
생활체육대회 이야기와 더불어 경기 관람 환경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가족, 친구와 함께 좋아하는 스포츠 즐기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경기장도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찬 한 끼처럼 다가갔을지 궁금한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꽉 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